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나는 다 괜찮아. 다른 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요즘 부쩍 기운이 없고 다 귀찮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나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기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귀찮음과 무기력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아주 긴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억력보다 먼저 무너지는 뇌 기능, 바로 가짜 치매라고 불리는 노인성 우울증입니다. 슬프지 않아도 우울증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왜 치매의 문턱이 되는지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마음이 왜 자꾸 가라앉는지, 그리고 내 소중한 뇌를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치매 시리즈 7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거나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찾아오는 우울감은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슬퍼 보이지 않는데 속은 멍들고 있는 이른바 가면을 쓴 우울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무기력증입니다. 예전에는 재미있게 하시던 취미 활동도 매일 챙겨보던 드라마도 어느 날부터인가 다 부질없고 귀찮게 느껴집니다. 입맛도 없고 나가기도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변에서 보기엔 그저 의욕이 좀 없어 보일 뿐이라서 기운 좀 내봐라, 운동이라도 좀 해라라고 다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대신 귀찮음과 관심 저하라는 신호로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최근 들어 부쩍 말수가 줄고 모든 일을 번거로워하며 사람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있다면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뇌의 감정 조절 회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꾹꾹 눌러 참기만 하면 우리 뇌 속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적당할 때는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이 호르몬은 오히려 뇌를 공격하는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계속 노출된 뇌세포는 점차 위축되고 뇌의 회복 회로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엔진 오일이 다 떨어진 차를 억지로 계속 운행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우리 뇌의 인지 기능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회로와 정보를 처리하는 회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회로가 망가지면 인지 기능도 함께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무시했던 마음의 상처들이 실제로는 뇌의 물리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회복할 힘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이 신호를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의 회복 회로가 약해졌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이 기억력이 나빠지는 걸 첫 번째 신호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책을 읽어도 방금 본 내용을 잊어버려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게 되거나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뇌가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결정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결정하던 저녁 메뉴 고르기나 옷 고르기 같은
사소한 일조차도 무척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뇌의 관제탑인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 조절입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길 일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별것 아닌 일에 눈물이 핑 도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기억력이 나빠지기 훨씬 전부터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내 뇌가 지금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치매라는 더 큰 위기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변화들이 왜 무서운 걸까요? 바로 그 모습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와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기억력이 떨어졌다며 병원을 찾으시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면 치매가 아니라 심한 우울감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가성치매, 즉 가짜 치매라고 부릅니다. 뇌가 우울함이라는 늪에 빠지면 생각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집중력이 바닥나면서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기억력이 감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과 기억의 저장소인 해마가 피로에 찌들게 되면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부터 멈춰버립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어 기억을 잃는 것이라면 노인성 우울증은 뇌가 너무 지쳐서 기억을 꺼내오는 문을 잠가버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가짜 치매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뇌의 퇴행이 가속화되어 진짜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느끼는 무기력함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내 뇌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뇌의 변화가 우리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병원에 가기 전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뚜렷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웃과 수다도 떨고 자녀들과 전화통화도 길게 하셨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대답만 짧게 하거나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뇌에는 큰 에너지를 쓰는 일이라 지친 뇌가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외출을 피하게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장 보러 가는 일, 친구 모임에 나가는 일이 귀찮음을 넘어 두렵거나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자꾸만 집 안에만 머물게 되고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게 됩니다. 특히 하루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즐거움보다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생각에 다시 잠들고 싶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조용해진 게 아닙니다. 뇌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숨어버리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내 뇌가 밖으로 손을 내밀어 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과 뇌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진심으로 즐겁다고 느껴지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전에는 좋아했던 꽃 구경, 맛있는 음식, 손주들의 재롱까지도 아무런 감흥 없이 무덤덤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뇌의 감정 스위치가 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서운하다, 혹은 외롭다 같은 감정을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고 있지는 않나요?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독이 되어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나 혼자서만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생각으로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혼자 버티기는 뇌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 질문들에 선뜻 네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는 휴식과 치료가 간절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괜찮다고 속이며 더 깊은 늪으로 빠지기 전에 이제는 이 신호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우울한 기분이 들면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그 기분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울감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불쾌한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밀어내려 하면 우리 뇌는 오히려 더 큰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싫어하는 감정과 싸우느라 뇌의 에너지를 더 많이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뇌는 더 빨리 지치고 인지 기능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밀어내는 대신 내 마음을 가만히 알아차려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참 많이 지쳤구나. 내가 지금 의욕이 없는 건 뇌가 좀 쉬고 싶다는 신호구나라고 그 상태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울함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어가라고 켜진 노란색 신호등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달리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뇌를 살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지친 뇌를 회복시키고 치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치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내 감정을 다루는 사소한 습관입니다. 먼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단순히 기분이 안 좋다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오늘은 조금 허무하네, 누구 때문에 서운했구나 하고 구체적인 단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감정 명명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름만 붙여도 뇌의 편도체가 안정을 찾고 전두엽이 다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가족도 좋고 친한 친구도 좋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해도 좋고 작은 수첩에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뱉지 못한 감정은 뇌에 쌓여 독이 되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독성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요즘 마음이 좀 힘드네. 같이 좀 도와줄래?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뇌를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다시 웃을 준비를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또 앞만 보고 달려오며 나는 괜찮다고 참아온 그 감정들은 사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가 무기력과 귀찮음이라는 신호로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 신호를 무시하면 뇌는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들고 결국 치매라는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약속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치매 시리즈는 마음의 건강이 어떻게 우리 몸의 통증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치매라는 질병과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위해 이 치매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내 마음의 병이 어떻게 실제 몸의 통증,
즉 두통이나 소화불량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뇌가 한 뼘 더 평온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